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발급해준 것이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사가 딸의 표창장이 위조된 과정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며 신문하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정 교수의 진술 내용은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그대로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진술은 내가 표창장에 나가도록 결재해준 적이 없다는 최 총장의 주장과는 정반대된다. 정 교수가 조 장관에게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차명 휴대전화로 표창장이 위조된 게 맞다. 조교가 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정 교수 자산관리인의 검찰 진술과도 배치된다. 검찰은 과학적인 수사 결과와는 180도 다른 정 교수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표창장 위조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조교가 위조한 것 같다. 최 총장이 발급한 것. 조 장관 가족은 표창장 위조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최근까지 해명이 조금씩 달라졌다. 지난달 4일 최 총장이 조 장관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해준 적이 없다고 밝히자 후보자 신분이던 조 장관은 출근길에 위조 여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조 장관은 또 아이가 동양대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걸 실제로 했다고 했다.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루 뒤 최 총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내게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모 씨는 정 교수가 국회 앞 호텔에서 남편에게 차명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맞다. 조교가 나 몰래 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인사청문회에선 일련 번호가 총장 명의의 표창장과 다르다며 원본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야당의 주장에 정치적 공방의 상황에서 딸아이의 방어권이 있다. 딸에게 공개를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맞섰다. 조 장관은 표창장을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위해 가져갔다는 말도 했다. 조 장관 측은 이후 검찰의 표창장 원본 제출 요구에 찾을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대신 표창장을 찍은 컬러 사진만 제출했다. 최 총장의 진술 신빙성 공략하려는 전략. 조 장관의 딸은 어머니가 첫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4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받은 표창장을 학교에 제출했다. 위조를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최 총장이 발급한 것이라는 정 교수의 검찰 진술도 외형상으로 보면 표창장을 학교에서 받았다는 딸의 인터뷰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다. 반면 표창장 발급 권한을 갖고 있는 최 총장의 입장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바뀌지 않았다. 자신이 발급해준 것이 아니고 권한 역시 위임해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조 씨가 받은 표창장의 일련 번호 역시 총장 명의로 발급되는 표창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지난달 초 조 씨를 생각하고 정 교수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까 하다가 진실은 진실이라며 진실을 보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교육자일까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또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수부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고령에다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금씩 말이 바뀐 최 총장의 허점을 법정에서 공략하려는 변호 전략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 교수의 방어 전략이 성공하려면 검찰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위조 증거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정 교수의 딸은 2013년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본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표창장 파일을 찾아냈고 단계별 위조 과정을 모두 복원해냈다. 검찰 관계자는 표창장이 위조된 시점과 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분석을 근거로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 없이 기소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증권사 직원 김아무개 씨가 8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리는 과정에서 진술이 왜곡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방송에서 공개된 인터뷰에서 지난 8월 28일 조 장관의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교체해준 사실과 관련해 제가 하드디스크 교체한 일이 있었는데 교수가 퇴근하고 들어왔다며 조 장관을 처음 만난 2014년부터 항상 고맙다는 말을 했다. 와 잘 놀아주고 정 교수를 잘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한 것은 일상적인 인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특정한 키워드를 말하면 바로 기자들에게 확인 전화가 왔다고 주장했다. 피의 사실 공표가 의심된다는 취지다. 그는 이날 조 장관이 고맙다는 말을 한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다.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아침부터 기자들한테 핸드폰이 터질 정도로 전화가 왔다며 패턴이 똑같다. 내가 키워드를 검찰에 이야기를 하면 기자들이 알고 크로스 체크를 하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피의자 신분이라 이야기할 수 없어서 기자들 전화를 안 받으면 검찰에서 나오는 키워드를 하나 가지고 기사를 쓰고 첫 번째 쓴 사람이 기사를 쓰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것이 아예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추가로 쓴다. 나중에는 조 장관이 컴퓨터 교체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기사가 나더라라고 설명했다. 또 김 씨는 한국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왔는데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 떴다. KBS랑 인터뷰했대. 조국이 김 씨 집까지 쫓아갔대. 털어봐라고 다른 검사가 말하는 것을 우연찮게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하고 검찰이 매우 밀접하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BS는 인터뷰 직후 김 씨의 주장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검찰 취재를 통해 확인한 적은 있다. 하지만 인터뷰 내용 전체를 어떤 형식으로도 검찰에 전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이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를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해야겠다. 나도 그때는 당연히 검찰이 유리한 거는 빼고 불리한 것만 뽑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다며 없애라고 했으면 이미 다 내가 없앴을 것이다. 시간도 많았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증거인멸 목적이 아니라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려고 동양대에서 컴퓨터를 가져왔다는 취지다. 김 씨는 또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가 청와대 차원의 확인을 거친 뒤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면서 주식 직접 투자가 조금 제한되더라. 정 교수가 청와대 쪽에 확인하고 내가 금융감독원 쪽에 요청을 해서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모펀드의 경우 오히려 조국 교수의 유명세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모펀드는 안 되겠다고 보고 청와대에 물어봤다. 간접 투자 형태라 괜찮다고 했다며 적법한 투자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씨는 정 교수의 투자 상담을 주로 맡은 인물로 조 장관의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교체해주고 동양대에서 정 교수의 컴퓨터를 들고 나와 자신의 차에 보관해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논란이 되는 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투자한 WFM에서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문료 1,400만 원을 받은 경위도 설명했다. 그는 고문료도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다. 조 아무개 씨가 와서 정 교수에게 영어 교재를 봐달라고 했다. WFM이 원래 영어 사업을 하던 회사였다며 조 씨는 아마 직원들한테 저 사람 봤지? 민정수석 부인이고 우리 회사 지금 봐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불러서 이야기해보면 정 교수가 와서 이것저것 지시하고 그렇게 했다고 되는 거라고 밝혔다. 다만 김 씨 역시 코링크가 정상적인 펀드 운용사인지 의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친척이라는 사람이 들떠있고 뭔가 확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의심스러워서 확인을 위해 코링크에 20에서 30억 원이 있는데 가입하게 가서 설명 좀 듣게 해달라고 그랬다. 가입이 다 찼다는 거야. 사모펀드니까 49명까지 투자가 가능한데 무슨 펀드길래 엄청 프라이빗하게 모집을 하면서 49명이 다 찰 수 있을까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한 30억 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버렸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안 받아주더라. 거기서 더 파고들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씨는 사모펀드 문제가 났을 때 조 씨가 도망가잖아. 이거는 100% 돈 맡긴 사람의 돈을 날려먹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다며. 이게 조 씨가 사기꾼이다라고 하고 보면 그림이 단순하다며. 정 교수 쪽이 피해자라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여러 언론에서는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이날 김 씨는 정 교수의 투자가 문제가 없었으며 동양대 컴퓨터 반출 등도 증거인멸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위부는 이날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 수사를 위해 김 씨가 근무하던 증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알릴레오가 김 씨의 인터뷰 녹취를 공개한 것에 대해 검찰은 이날 방송 직후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자기 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 후 방송되어 매우 유감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 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조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조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한 막바지 속도를 더해가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히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조 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서면으로 심사한 뒤 9일 오전 2시 2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구속 여부를 심사한 당일 오후 늦게 결론을 내왔던 법원이지만 조 씨에 대한 심사 결과는 자정을 2시간 이상 넘겨서야 결론이 나왔다. 법원은 조 씨가 받는 혐의 가운데 배임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위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봤고 조 씨가 배임 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명 부장판사는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검찰은 반발하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이후 입장을 내고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 신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 수수만으로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 씨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포기함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는 서면 심사로 결정됐다. 조 씨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결과를 기다렸다. 당초 조 씨는 전날 오전 예정된 영장심사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같은 날 오전 9시께 부산에 있는 조 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 조 씨는 기일 변경 신청서에 최근 넘어져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영장심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 출신 검사와 수사관을 통해 조 씨의 건강 상태를 점검한 결과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집행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소송 의혹의 발단은 1996년 조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대 공사 수주와 하도급 공사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었다. 이후 조 장관 동생 부부는 2006년 코바시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 원가량의 고려시티 개발 채권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 51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이에 조 씨는 지난 8월 입장문을 통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과거 공사 부도로 인한 지급 보증 책임을 떠안은 기술 신용 보증에 대한 채무 42억 원을 변제하는데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는 변제하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했다. 조 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중간 전달자 조모 씨를 통해 수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장관 동생의 돈 심부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모 씨와 조모 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